안녕하세요. 식당사장 셉셰프입니다. 제가 베트남 5년차 생활하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연휴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베트남 초대 왕의 제사 이틀 휴무에 주말이 징검다리로 끼면서 4일 연휴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 주 노동절이 또 징검다리 연휴가 되어서 5일 연휴가 되는 바람에 너무 힘든 2주를 보냈네요. 명절을 제외하고 특별한 연휴가 없는 베트남에서 2주 연속 연휴가 생겨버리니까 다들 고향에 가고 여행도 가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이럴 때 직원들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 피곤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장님들께서도 미리미리 연휴, 빨간 날들을 생각하셔서 직원들 휴무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베트남에서 한식당들은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베트남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셨나요? 베트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하나씩 둘러봐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매장 창업 시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갈 수 있는 매장 인테리어. 잘못하면 2달, 3달이 지나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끝부분에 원래 공짜인데 사기당하는 2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변 시장을 돌면서 가격을 확인합니다. 페인트, 벽돌, 타일, 주방 집기 등등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목록에 올려놓고 하나씩 단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다양한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서 가격을 확인합니다. 100m 제곱당 타일, 목재, 페인트 등의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적절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알아본 가격보다 비싸지 않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알아본 금액보다 싸야 됩니다. 우리는 업자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고 나면 대략 인건비, 자재비 등의 예산이 잡힐 건데요. 그 후에 도면을 작성해 줄 수 있는지, 3D로 만들어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거의 대부분 기본 도면은 제공을 해주지만 3D로 만들게 되면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본인들과 계약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략 단가를 확인하고 업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시면 1단계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일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괜찮아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한다는 녀석이 와서 대충 거리 측정만 하고 이 정도면 얼마에 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는 녀석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안 되면 벽지 발러 이럴 놈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실측을 하고 공간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인테리어 사진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매장 사진을 다운받아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여주세요. 이후에 여기에는 이런 조명, 이쪽에는 카운터, 이곳에는 주방을 놓고 싶다. 정확한 실측을 하고 도면을 주면 너와 일을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최대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먹국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3D는커녕 CAD도 못하고 손으로 그려서 오는 인간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측 도면 한 장당 얼마를 달라고 하는 업자도 반드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업자와 진행을 하면 반드시 공사를 2번, 3번 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강력하게 재시공을 요구하고 수정사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재, 철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1mm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해라 라고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겠지만요. 이해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오차 범위를 제외하고는 재시공 혹은 확실한 마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테이블을 제작할 때 상판의 두께가 잘못되어 온다거나 다리 사이즈를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카트를 제작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퀴를 달아오거나 손으로 잡기도 힘든 손잡이를 달아놔서 제작을 몇 번 수정했는지도 몰라요. 테이블 높이가 잘못 나와서 의자 높이 대비 테이블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상판은 1800에 750, 테이블 다리는 높이 750에 두께는 4x4, 상판 타공 치수는 도면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주고 진행을 해도 막상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무조건 도면을 짜놓고 도면대로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양보하실 부분은 양보하시고 절대 안 되는 부분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진행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행을 할 때 알아서 10일 정도는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그 10일도 정말 제 시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 타 업체 핑계를 대거나 웃음으로 떼오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 그래도 며칠 안에 마무리 해줄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월세 꽁으로 내가면서 피 말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미리 넉넉하게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을 못 지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한국은 인테리어 시작하면 아침 6시 반이면 반장님들 출근해서 아침 식사하시고 8시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간 제약이 있는 곳은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은 8시, 9시가 돼야 인부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부터 자재를 기다립니다. 자재가 11시에 도착을 하면 자재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오면 무조건 1시에서 1시 반까지는 오침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재가 오는 날은 일을 못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나라의 하루 마무리 시간은 3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4시 반이 되면 짐 쌀 준비를 합니다. 출근은 늦게 해도 퇴근은 칼퇴근이며 자재가 늦게 오는 것은 자기들이 하루 일당을 꽁으로 벌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꽁으로 반나절 인건비, 1인당 10만 동의 인건비를 10명의 인부를 30일 동안 부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3천만 동 이상의 소중한 내 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일정이 늘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정말 꼼꼼하게 타임라인을 만들고 일정을 조율해도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면 외국인인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됩니다. 베트남 서류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언어 자체에도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모든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은 추가금 없이 인테리어 업자가 보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본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인데요. 표준 계약서의 내용 외 모든 세부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지 않으면 빼먹거나 잘 안 보이는 곳이라고 마감을 안 하거나 벽 타공해 놓은 곳에 물이 새거나 하면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특약사항을 걸어 놓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잔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AS 보장이나 금액을 절충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그래도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100%는 없어요. 하나씩 일이 추가될 때마다 금액을 추가해서 부를 것이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씩 체크하고 결정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창업 시 인테리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딪히고 경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베트남은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욕이 나오는 나라지만 재밌게 생각하면 참 웃음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등병이 병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뻔히 다 보이는데 본인들은 마치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베트남 친구들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좋게 보면 귀여운 구석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이 돈 해먹는 원래 공짜인데 돈 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바로 주류 허가와 전기 승합이에요. 베트남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말 하는 새끼들한테 속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허가 관련입니다. 음식점을 오픈하려면 위생허가, 소방허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5도 이상의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허가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사기꾼 새끼들이 여기서 돈을 뽑아 먹습니다. 위생허가는 얼마, 주류는 얼마, 소방은 어떻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직접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일들이 지들이 일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눈탱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비싼 돈 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니까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화재 사고들이 많아서 일정 규모의 크기가 넘어가는 매장들은 소방 허가를 매우 빡빡하게 진행한다는 점, 또 위생은 처음만 잘 신경 쓰고 집수정 등의 관련 법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다는 점. 이거 욕 나오는데 주류 허가는 돈 안 냅니다. 저는 주류 허가 내는데 1,500불인가, 또 전기 증설하는데 1억 동, 뭐 허가 받는데 1억 동,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돈을 뜯어가는데요. 전기 증설하는데 돈 거의 안 듭니다. 베트남은 각 지역별로 허가나 진행비들이 다릅니다. 소방허가, 위생허가 비용도 7군과 2군이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사기당할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주변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고, 인테리어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을 이용해주세요. 공부하고 부딪힙시다. 다 같이 성공하는 베트남 라이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내용의 베트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장 셉셰프였습니다.